생성형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혁신의 밑바탕, 그 엔진은 역시 AI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AI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최신 기술 동향 보고서, 이걸 보면서 이 분야의 핵심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AI 기술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자료 보면서 AI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기술이 왜 중요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딱 펼쳐봤는데, 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연평균 30% 이상 성장 예측이라니. 이게 다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게 아주 핵심 동력입니다. 에스튜트 애널리티카 같은 기관 전망을 보면 2033년에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추론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쿠다 생태계가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GPU 자체 성능도 좋지만 그 쿠다라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워낙 강력해서 개발자들이 이걸 떠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무기네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AID나 인텔 같은 곳들? 당연하죠. AMD는 그 인스팅트 시리즈 GPU랑 ROCm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인텔도 가우디 시리즈 칩이형 1API, 이걸로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자체 칩 개발도 활발하다고요? 구글이나 AWS 같은 빅테크 기업들? 네, 구글 TPU는 유명하고 AWS도 자체 칩 만들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반도체, ASI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GPU가 약간 만능처럼 쓰이다가 이제는 점점 더 특정 목적에 맞는 칩들이 중요해지는 추세네요. MPU, TPU, ASIC 이런 것들이요. 네, 정확합니다. 범용 GPU가 물론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추론 성능이 좋은 MPU가 더 유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TPU나 ASIC는 특정 AI 서비스의 효율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 만드는 거죠. 결국 키워드는 최적화랑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그 칩넷이랑 PIM 기술을 되게 강조했던 거군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 두 가지가 앞으로 AI 반도체 성능과 효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아주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데요. 우선 칩렛은 큰 칩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능별로 작은 칩 조각, 그러니까 칩렛을 만들어서 이걸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레고 블록처럼요.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고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각 기능에 맞는 최적의 공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UCIe 같은 표준화 노력도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더 널리 쓰일 기술입니다. 레고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그럼 PIM은요?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PIM은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안에 연산 로직 일부를 넣는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CPU나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 시간이 걸리고 또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메모리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PIM은 이 데이터 이동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해버리니까. 아하.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에너지 효율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삼성의 HBM PM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AI 연산의 병목을 푸는데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와,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런 최첨단 반도체들이 결국 다 모이는 곳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도 AI 시대가 되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전력 소모랑 발열 문제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AI 연산이라는 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렉 하나당 전력 밀도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몇 배는 높아요. 심하면 렉당 100kW를 넘기도 하고요. 100kW요? 와. 네, 이러면 당연히 전력망에도 부담이 되고 또 그만큼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PUD, 이걸 최대한 1에 가깝게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냉각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공랭식으로는 이 엄청난 열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 냉각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액체 냉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주목받는데요. 하나는 칩 표면에 직접 냉각판을 붙여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직접 칩 냉각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류에 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방식입니다. 서버를 통째로 담근다고요? 네, 액침 냉각은 냉각 효율이 정말 뛰어나서 서버를 훨씬 더 빽빽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해줘요. 공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초기 구축 비용이나 냉각의 관리 같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효율, 공간 효율을 높이려면 결국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정말 변화가 빠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AI 반도체 시장은 폭발적으로 크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고 네,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범용 GPU에서 더 나아가서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칩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칩넷이나 핌 같은 혁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성능과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는 전력 소모랑 발열 문제 때문에 액체 냉각 같은 새로운 인프라 기술 도입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나 전문 인력,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어떤 지정학적 문제하고도 다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앞으로 간이나 CIC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신소재나 아니면 비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기술들이 또 AI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 혁신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 혁신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